태종 모양을 말고는 비 있는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요. 가서 한번 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지 좀 빛이 어떤지 좀 보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약 700m 앞 우회전하. 아까 3시 반 정도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5시 반인데 한 번 다시 왔습니다. 6시에는 여기 문을 닫거든요. 네, 그래서 닫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2405mm랑 100mm로 찍어봤는데 안 되네요. 이게 오늘 날씨 구름이 많아서 햇빛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네요. 햇빛이 강한 햇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늘이 깊게 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나오는데 오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3시 반에 한번 오고 5시 반에 와서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좀 날씨가 맑고 구름이 없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원래는 1회가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태종 모양 왕릉비 다시 보러 가고 있어요. 아침에 9시 오픈하고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시가 넘었어요. 좀 있으면 6시면 이제 여기 문을 닫는데 이쪽에 이제 처마가 이렇게 있어서 해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야 het빛이 바로 이쪽을 바로 이제 빛을 때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운데 있는 저 여의주에 완전히 하이라이트가 딱 돼야 되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으면은 이쪽에 보이는 이 소나무 잎 사이로 이제 해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여기 보시는 이 여의주에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게 되면은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조금 비치네요. 여의주에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지엄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네, 경주의 태종 모열 왕릉비 앞에 와 있어요. 네, 뒤에 보이는 게 거북이 모양이 이제 귀부 위에 이제 용이 조각된 게 이수거든요. 제가 이 이수를 촬영해 보려고 작년에도 5월에 와서 시도를 했는데 그때 날씨가 안 좋아서 촬영을 못했고 이제 1년 뒤 다시 여름에 이곳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와서 보았는데 어제는 굉장히 구름이 많아서 촬영을 또 못했고요. 오늘은 구름이 없는데 이 소나무 잎이 햇빛을 가려서 해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만족스러운 촬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10분 뒤면은 한 5분 뒤? 5분이네요. 5분 있으면 여기 문을 닫아요. 운영 시간이 6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빛도 그렇고 또 시간도 또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직원분이 이제 6시 되니까 자기 퇴근해야 된다고 해서 나가달라고 해서 어제도 제가 여기 2번이나 왔고 또 오늘 오전에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직원분이 저를 알고 언제까지 오냐고 또 내일도 오냐고 물어보네요. 지금 퇴근하시네요, 직원분. 근데 아무래도 내일 와도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전각 안에 이 조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정각 안쪽으로 이 햇빛이 들어오려면은 굉장히 많이 햇빛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밑으로 많이 이렇게 해가 진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봄, 가을에 아마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경주 지금 한여름인데 진짜 덥거든요. 밖에 온도가 35도가 넘어요. 근데 여기 경주 시내 황리단길 이쪽에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오네요. 네. 황리단길에 있는 이자카야에 왔거든요. 그래서 혼자 술 마시고 있어요. 온수라기 되게 괜찮은 집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 반찬으로 무조림이 나오고요. 아다마이가 나오고 제가 시킨 거는 이거는 치킨 가라아게인데요. 양이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케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혼자 술 마시러 나왔습니다. 경주 서학동에 있는 태종무열왕릉비에 왔습니다. 네. 신라 29대 무열왕은 삼국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왕이에요. 당나라 연합군과 백제를 멸망시켰고 아들 문무왕 때는 삼국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무열왕 김춘추 어머니 천명공주는 그 유명한 선덕여왕의 언니입니다. 예, 성골이었던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죽고 나서 선덕여왕의 조카인 김춘추가 최초의 진고랑이 되었는데요. 왕에 오른 8년 만에 사망했어요. 그게 661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비석, 태종무열왕릉 비석은 이 김춘추가 죽은 661년쯤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묘호가 태종이고요. 시호는 무열이에요. 그 묘호는 왕이 죽고 나서 종묘에 신의를 모실 때 그때 이제 올리는 존호라서 왕만 가능하고요. 시호는 군주나 사대부를 기리기 위해서 죽은 뒤에 붙이는 이름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충무공이에요. 이순신. 이 한반도에서는 이 묘호를 사용한 최초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태종무열왕은요. 태종이라는 묘호는 사실 신하들이 무열왕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단축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뭐 고조나 태조 같은 경우는 새 왕조를 연 왕에게 부여하는 묘호고요. 태종은 나라의 기틀을 다진 공이 큰 군주에게 올리는 존호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당나라 태종 이세민입니다. 신라의 무열왕도 이제 삼국통일의 기반을 세운 공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태종이라는 묘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8월 가장 무더운 시기에 와서 그런지 35도가 넘는 고온 속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무열왕 김춘추는요, 왕이 오르기 전에 648년에 아들과 함께 외교사절로 중국 수도 장안에 다녀왔어요. 그때 당시 거리가 뭐 2000km가 넘는 거의 3개월에 걸리는 그런 긴 여정인데 장안에 가서 당태종 이세민도 만났고요. 또 백제를 치기 위해서 이제 원병을 요청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아들은 당에 두고 혼자서 이제 649년에 신라로 다시 귀국을 했어요. 결국에는 당나라에서 원병이 와서 660년에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직접 당나라 장안에 다녀왔던 김춘추는요, 이 신라의 많은 그런 당의 제도를 갖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친당 정책을 펼치고요. 이 태종무열왕릉비는 국보 25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무열왕이 죽은 661년에 세워졌습니다. 화강암을 조각한 이 거북 모양의 받침돌을 밑에 두고 그 위에 이제 비석 몸통인 비신을 올리고요. 그 위에 용이 새겨진 머릿돌을 이렇게 올리는 방식인데요. 거북이 모양의 이 비석 받침돌은 거북 기자와 받침 부자를 써서 귀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욕을 생기는 머릿돌은 용 이자와 머리 숫자를 써서 이수라고 합니다. 이런 기부비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한반도에서는 이 태종무열왕릉비가 최초의 예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심부 중간에 있어야 되는 몸통 이 비신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기부와 이수를 통해서도 아주 뛰어난 조각 솜씨의 걸작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했다면 아주 거대한 그런 웅장한 비석이었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서안에 갔을 때 고대 비석을 많이 모아놓은 박물관이 비림에 갔었거든요. 이런 형태의 수많은 중국 비석들, 또 당나라 비석들을 보았습니다. 이 기부비는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반도에는 태종무열왕릉비에서 이렇게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 거북이 모양이지만 거북이는 아니고 용의 일종인데요. 비희라고 해요. 힘쓸 비, 힘쓸 희자를 쓰는데요. 용에게는 9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용머리에 거북이 몸을 한 무거운 짐을 잘 지는 비가 있습니다. 힘이 장사여서 등딱지 위에다가 무거운 걸 지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석 받침으로 쓰이나 봅니다.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한 그런 기부인데요. 네. 1300년 전의 조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높게 치들고 쭉 뻗은 네 발이 마치 앞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힘찬 그런 인상입니다. 코와 입에서는 막 연기가 뿜어져 나와요. 입에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에 3개의 주름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턱 부분에 이렇게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아주 장식적으로 잘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등껍질 부분, 육각형의 그 등무늬, 기관무늬라고 하는데요.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구름 모양인 용기무늬 있습니다. 등 중앙에 홈에 여기를 이제 비좌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비석을 끼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는 연꽃무늬 복륜을 둘러서 장식을 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이 거북 이 형상 뒤에 이제 꼬리가 참 귀여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앞발가락은 5개인데 뒷발가락은 4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석의 몸통 비신에는 보통 돌아가신 분의 공적을 적고 또 찬양하는 글귀로 가득 채우는데요. 근데 이 비신이 언제 살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고려시대 이련이 쓴 상응요사에는 그때만 해도 비신이 존재했는지 이련이 비신의 내용을 읽고 작성한 글이 있어요. 우선 선종 때 동국여지승을 하면은 이 비석이 또 내용이 나오고 또 약간 훼손되어 있다고만 연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비석이 존재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사진에는 비신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선 중후기에 깨져서 파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위쪽에 이수를 보시면은요, 중앙 아래쪽에 한자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신라 왕릉 중에 무덤 주인이 밝혀진 건 이제 약 7기거든요. 근데 그중 이 무열왕릉이 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바로 이 비석의 글씨 덕분입니다. 비석의 몸통은 없지만 천만다행으로 이 이수의 아래쪽 여기를 이제 귀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이제 전서체로 세로로 태종무열대왕 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석 옆에 있는 이 무덤은 당연히 무열왕의 무덤이겠죠. 기록에 의하면은 이 글씨는 명필가인 김인문이 썼다고 합니다.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무왕의 동생이에요. 물론 파괴된 비신의 글씨도 김인문이 썼다고 합니다. 이 이수를 앞쪽에서 바라보면은요, 이렇게 쪼개져서 두 동강이 나 있어요. 여의주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뒤쪽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다행히도 금이 비껴가서 여의주가 이렇게 온전한 상태입니다. 좌우에 각각 3마리씩 6마리의 용이 어지럽게 이렇게 뒤엉켜서 서로 얽혀 있는 형상인데요. 이 앞뒤로 여의주를 발톱으로 이렇게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고 역동적입니다. 사함도 대리석도 아닌 이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런 섬세하고 사실적인 조각이 가능하다니 신기하네요. 그리고 왜 하필 6마리 용일까요? 혹시 육룡이 나르샤라는 사극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그 조선시대 용벼청가 1장 첫 구절에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신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에서 따온 드라마 제목이거든요. 육룡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4대를 왕으로 추존해요. 그래서 태종 때까지 6명의 성인을 육룡에 빗댄 것이에요. 근데 이 육룡은 또 중국의 오래된 경전인 사서삼경의 하나인 주역의 첫 번째 번개에 시승육룡 이어처냐라는 구절, 뜻이 육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아마도 그 구절과 연관이 있는 육룡일 것입니다. 아주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막 비늘을 털고 용트림하면서 잠에서 깨어나 하늘로 막 성천하는 그런 용을 보는 듯해요. 너무
사실적이고 역동감 있고 생생해서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6마리의 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얼굴 부분에 네, 눈은 정말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예, 부릅뜨고 있고 살짝 벌린 잎 사이로 이제 송곳니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귀는 이 용의 귀는 소귀를 닮았다고 하고요. 또 턱수염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뿔이 있는데 용의 뿔은 사슴뿔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뱀의 이런 몸통에 잉어 비늘이 이 온몸에 이렇게 베풀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갈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의 갈퀴 같은 갈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발톱 보시면은 매 발톱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 다리와 꼬리 이게 아주 절묘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베푼 비늘 무늬,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힘차게 딛고 있는 이 발에 긴장되게 서 있는 발톱과 또 이 여의주를 힘차게 움켜쥔 발톱, 아주 인상적입니다. 용의 아주 생기 넘치는 모습이네요. 그 좌우대칭 조화된 그런 완전한 짜임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모든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구성과 또 정교한 솜씨입니다. 통일신라 최초의 기부 이수 비석인데요. 가장 완벽하고 또 가장 힘차고 가장 아름다운 기부 이수입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한국 고대미술 최고의 걸작으로 꼽는 작품입니다.